오늘 소개하는 이야기는 어느 안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실제로 겪었던 매우 가슴 아프고 몹시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는 사연입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얘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던 어느 날 새벽 5시 갑자기 병실에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서둘러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호출벨 너머에서는 한참이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몹시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환자에게 혹시 말을 하지 못할 급한 일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신없이 불이 나게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병동에서 가장 오래된 입원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헐레벌떡 병실에 들어서자 그 환자의 머리 위에서는 희미한 조명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처럼 제 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힘없이 어깨를 떨어뜨린 채로 침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간호사님, 죄송하지만 이것 좀 깎아주시겠어요? 사과 한 개를 내 앞으로 쓱 내미는 것입니다. 놀라서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겨우 사과를 깎아달라고 말하니까 큰일이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맥이 탁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건 보호자님에게 부탁해도 되는 거잖아요. 간호사님, 죄송합니다. 이번 한 번만 제발 부탁입니다. 이 사과를 좀 깎아 주십시오. 한마디를 더 하고 싶었지만 다른 환자들이 깰까봐 나는 말없이 사과를 깎았습니다. 나의 모습을 지켜보던 환자는 먹기 좋게 잘라달라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교대 시간을 앞두고 있으므로 할 일도 많았습니다. 이런 일까지 요구하는 환자가 못마땅해서 저는 귀찮은 표정으로 사과를 대충 잘라서 침대에 놓아두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성의 없게 깎은 사과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환자는 아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하여 병실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환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 그의 아내가 수척해진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간호사님, 사실 그날 새벽에 사과를 깎아주셨을 때 저도 깨어 있었습니다. 그날이 저희 부부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그날 아침에 남편이 선물이라면서 깎은 사과를 저에게 주는 거예요. 제가 사과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손에 힘이 없어서 사과를 깎지 못하니까 간호사님께 부탁했던 거랍니다. 저를 깜짝 놀라게 해주려던 남편의 마음을 지켜주고 싶어서 죄송한 마음은 너무나 컸었지만 저는 모른 척하고 누워있었어요. 혹시 간호사님이 거절하시면 어쩌나 하고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른답니다. 그날 사과를 깎아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부인의 말을 듣는 동안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새벽 가슴 아픈 사랑 앞에서 나는 얼마나 무심하고 어리석었을까요?
입원하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한평 남짓한 공간이 세상 전부였던 그들의 고달팠던 삶을 왜 나는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었을까요? 한없이 인색했던 저 자신이 너무나 실망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해주었습니다. 고마워요, 간호사님. 남편의 마지막 선물을 저에게 해주고 떠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여러분,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매우 사소한 도움이라도 청한다면 물론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사소하고 사소하여 무시하면서 지나쳐버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누구에게는 너무나 사소한 일이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절박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만 우리는 기억해 둡시다. 누구나 다 내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하찮아서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의 손을 내미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는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선 자기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명언.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